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크래프톤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주제가 크래프톤이네요. 네. 크래프톤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50만 원 오늘 돌파할 것인가? 어저께 시간으로 50만 원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가 맞부딪히고 있죠. 지금 메리츠증권에서는 72만 원을 불렀고요. 그리고 49만 원이라는 상장 그 공모가가 높다고 지금 엄청 얘기를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크래프톤의 이 주가를 살펴보기 전에 크래프톤이 어떤 기업인지 잘 알고 가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해보진 않아서 사실은 어떤 게임인지 좀 상상도 잘 안 되고 네. 이 머리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소장님께서는 해보셨어요, 이 게임?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해도 잘 알죠. 아, 네. 잘 아십니까?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 지금 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거더라고요. 크래프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됐죠? 들어가 보세요. 억, 10억, 100억, 1000억, 24조거든요. 시가총액 24조예요. 그리고 NC소프트 3N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3 지금 3 그때 뭐 저 김나박이 예를 들면서 했잖아요. 저기 우리나라 보컬에 김나박이가 있다면 뭐 우리나라에는 뭐 3N이 있고 뒤에 뭐 KFKA 뭐 이렇게 있다고. 근데 원래 3N에 옛날에 네오이즈가 있었는데 네오이즈가 피망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웹보드 게임이 지면서 넷마블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다.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요. 넥슨이 그 워낙 다양하잖아요. 카트라이더 같은 아케이드 게임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던전 앤 파이터 같은 저기 횡스크롤 MMORPG까지 다양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든어택이라는 FPS 총싸움 게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3N의 대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NC소프트가 제일 크죠. NC소프트 지금 시가총액 얼마 됐죠? 지금 좀 떨어졌다가 어저께 뭐 리니지 W 내놓는다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18조에 나 18조. 18조 7천억, 19조 가까이 되네요. 19조. 크래프톤이 대장주네요, 예, 지금은. 19조 가까이 됐죠. 그 다음에 넷마블, 그다음에 3N의 막내라고 할 수 있죠. 10억, 100억, 1000억, 1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조에서 20조, 뭐 20 몇 조인데 지금 크래프톤이 24조가 되어서 이 대장으로 등극을 하는 바람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크래프톤은 아직 저기 뭐 지금 하나밖에 없고 뭐였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래프톤에 배틀그라운드 한 게임밖에 없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리니지도 그거를 여러 가지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원작이 하나잖아요. 다 그러면서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넥슨은 빼고 NC소프트 리니지 뒤에다 다 붙인 거 아닌가요? 리니지 1, 2, 리니지 M, 2M, 리니지 레볼루션 뭐 리니지 레볼루션은 넷마블이 서비스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크래프톤은 FPS 게임 하나예요. 퍼스트 퍼슨 슈터 1인칭 슈팅 게임이죠. 한 명이 쏘는 거 퍼스트 퍼슨 슈터예요. MMORPG 우리나라의 NC소프트는 MMORPG의 대명사죠. 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롤플레잉 게임. 그리고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잘 따와서 파는 거죠. 저기 NC소프트랑 친해요. 옛날에 넥슨이 그때 잠깐 얘기 들어요. 넥슨이 NC소프트 지분을 침범하려고 했을 때 넷마블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넷마블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부터 술이 친해졌어요. 넷마블이 뭐 코웨이 인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투자 잘한다 뭐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NC소프트한테 IP를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에볼루션,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그 레볼루션 이런 걸로 뜬 거죠. 레볼루션 붙여가지고. 근데 FPS 게임으로는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었죠. 이 FPS 게임의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크래프톤은 FPS 게임밖에 없으니까 배틀그라운드 출시했고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나왔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FPS가 뜨기 시작한 거죠. 지금 30, 40대 분들 20대 후반, 40대 초반 예, 그 기억하실 거예요. PC방 시대의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2000년도 초반에 PC방 탄생하면서 그때 스타크래프트 얘기도 했지만 뭐 있잖아요. 쌈장 이기석부터 시작해서 스타크래프트 리그 생기고 막 여자들 다 몰려가고 엄청 보고 막 팬클럽 장난 아니었죠. 그때 딱 두 개였어요. 농구랑 그거. 그러니까 서장훈, 이상민 쫓아다니는 서장훈, 이상민이나 뭐 저기 누구야 현주엽, 김병철 쫓아다니는 쪽이 있었고 연고대. 그리고 이쪽에는 그 프로게이머 임요한, 뭐 홍진호 쫓아다니는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PC방이 탄생되면서 FPS 장르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배틀그라운드 전용석 아예 생겼을 때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욕하면서 빨리 가라고 헤드폰 쓰고 하고 있죠. 뭐 가끔 엄마랑 딸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FPS 장르가 대중화가 된 게 PC방의 큰 계기죠. PC방에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때 카스라고 불렸죠. 카운터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레인보우 식스 이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물론 스타크래프트가 거의 압도적이었죠. PC방에 다 스타크래프트 하러 갔어요, 맞아요. 애들이. 그때 지금은 당시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하러. 리그 오브 레전드 PC방 점유율이 지금 50%가 넘던데요, 지금? 롤이요. 예, 다 롤만 해요. 지금 그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잖아요. 모바일 게임 순위부터 다 나와요. 그래서 PC방 순위는 압도적으로 롤이고 그때는 스타크래프트였어요. 그리고 한쪽에 리니지나 뮤 같은 거를 즐기는 애들이 있었고 MMORPG. 그다음에 레인보우 식스 카스 이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총 게임만 해요. 스타크래프트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러다가 마니아층이 형성된 다음에 결정적으로 무슨 게임이 나왔냐면은 2004년도에 드래곤플라이가 제작한 스페셜 포스가 나와요. 이게 스포하러 가자. 애들이 너 끝나고 방과후에 스포하러 가자 이랬거든요. 이게 스포가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게 역사적인 게임이죠. 게임아이가 개발했던 서든어택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서든어택이 나오면서 PC방을 점령해버렸어요. 게임하이는 나중에 넥슨이 먹었어요. 넥슨이 먹었고 넥슨 GT가 됐어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넥슨 GT가 전신 게임아이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2004년, 2005년도에 스페셜 포스랑 서든어택이 나와서 PC방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국내 FPS 시장은 스페셜 포스랑 이 지금 요 두 개로 서든어택으로 완전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 끝났는데 이거에다가 도전장을 낸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유명한 애가 오늘 그거 설명 안 했고 오늘 저기 전 시네마스톡 시간이잖아요. 저 혼자 만든 시간. 그 뒤에 나오는데 네.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가 나중에 드라마화되고 지금 영화화 준비 중이에요. 지금 데드풀 아시죠? 데드풀. 약간 알죠. 도라이. 네. 그거 제작진이 만들 거예요. 2006년도에 스마일게이트가 갑자기 이런 명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런 광고를. 서툰 어택은 끝났다. PC방에 붙여놨어, 포스터로. 서든 어택을 깐 거죠. 서툰 어택은 끝났다. 자, 근데 서툰 어택이 끝난 게 아니라 스마일 게이트가 끝났어요, 이러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네. 자, 지금 저기 네이버에 쳐보세요. 게임방 순위를 쳐보세요. 게임방 순위 쳐보면 롤이 압도적이고 2등이 누군지 아세요? 2등이 서든 어택이에요. 나온 지가 2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2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적을 여기서 서툰 어택이라고 했으니 되겠어요? 그래서 크로스파이어가 2007년도에 국내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 상장 안 되는 회사가 만든 FPS 게임이 크로스파이어예요. 근데 2007년에 오픈 서비스 시작했는데 완전히 그냥 떨어져 나갔죠. 스포랑 이걸 못 깨요. 서툰 어택을 못 깼어요. 근데 서든 어택이 2010년도에 한 번 더 변화가 있는데 넥슨이 아까 게임 아이를 인수를 해요. 넥슨의 자회사가 돼서 지금 넥슨의 대표작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던전 앤 파이터, 횡스크롤 옆으로 가면서 하는 RPG 게임이고 그다음에 이거예요. 서든 어택, 그다음에 카트라이더. 뭐 이게 다양한 장르를 갖고 있어 넥슨이. 근데 이 서든 어택이 단독으로 2010년부터 퍼블리싱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넷마블이 이걸 서비스했어요. 넷마블이 서든 어택을 서비스하다가 넥슨이 먹고 나서 이걸 서비스해요. 그다음에 쭉 이어가는데 2016년 5월 달에 블리자드께 등장하는데 블리자드는 너무 유명한 회사잖아요. 블리자드에서 오버워치라는 FPS 게임이 등장. 근데 이거는 그래픽이 화려해요. 블리자드 거는. 그러니까 서든 어택은 그래픽이 안 좋아요. 그래픽이 안 좋고 약간 캐주얼틱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싸움 게임이 원래 총으로 사람을 쏘는데 진짜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터지고 장기가 파열되겠죠. 근데 서든 어택은 그냥 약간 캐주얼틱하게 웃기게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공룡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웃기게 하는 거죠. 하드코어를 안 한 거예요. 하드코어를 해버리면 너무 현실주의를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성이 없어져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FPS 역사에 대해서 쫙 한번 읊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크래프톤이나 다른 쪽의 현재 좀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FPS 워낙 게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이 게임들도 아무래도 인기를 끈 거일 텐데 네. 그쪽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바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2016년에 그래서
오버워치가 등장을 하면서 위기를 약간 스페셜 포스와 서든 어택이 약간 점유율이 깎이고 2017년 12월에 바로 그 게임이 나오죠. 바로 그 갓 게임. 오늘 그 크래프톤이 오늘날 이 상장을 원래 못 해요. 상장할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크래프톤이 만든 게 아니고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그 전에 뭐라고 있었냐면은 테라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약간 흥행은 된 MMORPG인데 이제 그거 말고 뒤에 후속작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201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예요. 이게 PC방에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포스랑 아까 그거 있죠. 서든 어택. 그거를 싹 다 제치고 위에 올라가더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아예 그건 뭐 다른 유의 게임인데 그거는 진지 점령 게임이에요. 진지 점령 게임인데 5대5로 그 다른 게임이지만 이 마니아층만 형성하고 있던 걸 대중화를 더 넓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까 순위를 다시 봐보세요. PC방 순위가 서든 어택한테 다시 밀렸어요.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배틀그라운드 다시 밀렸는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핵 때문에 핵.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때 맵팩 있었죠. 맵팩 깔아가지고 상대방 어디에 있는지 다 보면서 옵저버로 미리 아는 거예요. 얘가 무슨 테크트리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저그가 그 보는 거 해처리를 안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프로토스에서 다크 템플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다 썰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핵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건 더 문제예요. 이거는 FPS 게임은 더 문제인 게 왜냐면 FPS 게임은 이제 막 이런 거 뭐 장애물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슨 핵이 나왔냐면은 상대방과 아이템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주는 ESP 핵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에임 뭐냐면 이 조준점이 딱 맞춰주는 AIM 핵이 있어요.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옆으로 스치면 살거든요. 정확히 맞춰서 바로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 총기 반동 없애주는 무반동 핵. 총기가 반동이 이러면 탕 튕기면서 초점이 흐트러지거든요. 반동이 안 일어나는 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동 속도를 높여주는 스피드 핵도 있고 그리고 장애물을 그냥 유령처럼 통과해버리는 월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핵들을 못 막으니까 이 유저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들은 그냥 거의 다 보고 너무 좋은 걸 갖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FPS 게임 회사들이 다 핵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블루홀이 만들었지만 어떤 크래프톤이 서비스하는 이 배틀그라운드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 크래프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팀이라는 데로 처음에 나갔고 스팀이라는 플랫폼으로 처음에 공개를 했어요. 글로벌 플랫폼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플랫폼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팀 플랫폼은 카카오에 비해서 처음에 개인 정보 인증이 허술해요. 허술해.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어떤 해커들이나 막 유저들이 이걸 막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이걸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상장될 때 디즈니랑 비교하고 막 50만 원 넘는 공모가 산정했을 때 그때 막 욕을 했던 댓글들의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아니 핵 하나도 지금 제대로 잡지 않으면서 너네가 무슨 뭐 디즈니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 배틀그라운드 유저들 지금 다 떠났는데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핵과의 전쟁이 문제고 배틀그라운드 이제 모바일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든 어택에게 다시 추월당한 PC방에서 다시 추월당한 이 부분을 모바일에서 메꿔야 되는 이 과제가 있는 거죠. 크래프톤한테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저는 핵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소장님. 그런데 보니까는 디즈니랑 이렇게 크래프톤이 비교를 했던 이유는 이제 크래프톤이 이 IP를 이용해서 본인만의 컨텐츠를 좀 글로벌하게 좀 한번 내놓겠다 이런 의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플랫폼 회사에 대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디즈니를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IP를 지식재산권을 지금 다 이용해서 마찬가지잖아요. 크래프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잖아요. 넥슨도 그렇고 지금 다 자기 IP 이용해가지고 드라마, 영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디즈니나 마블처럼 지금 넷마블이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게임 그거 뭐예요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마블 퓨처 파이터.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을 골라보세요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복장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 어디서 따왔나요? 마블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마블 그 인기 많으니까 타노스랑 다 나오거든요. 그럼 배틀그라운드가 만약에 IP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하면은 뭐 좀 사업이 잘 될까요? 지금 일단 단편 영화를 제작해서 일단 뿌렸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영화를 뿌렸고 배틀그라운드 영화 뭐 드라마 만화 다 제작
하려고 하고 있고 크래프톤 요거를 이제 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래서 그거 비교하는 거잖아요. 로블록스의 지금 이용자보다 이 지금 배틀그라운드 이용자가 배가 넘어요.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그냥 그 안에다가 메타버스 그냥 꾸며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총싸움, 총게임 하는 거잖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게임 회사들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플랫폼이 있으니까 리니지 전장 플랫폼이고 크래프톤이 지금 이 배틀그라운드 전장이 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첨가만 하면 되죠. 뭐 유저 서비스 첨가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 첨가하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발전되고 IP가 확대돼서 뭐 마블처럼 정말 그렇게 영화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정당하게 그렇게 평가가 돼서 크래프톤이 우리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는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까요? 네, 중요한 거요. 워낙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뭔가 지금 중요한 너무 많아서 거를 다 뭐 얘기 반도 얘기 못했네요.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가 나와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서든어택이 PC방 지금 FPS 그러니까 FPS 게임이 PC방 순위에 많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워낙 월등해서 그렇지 그 밑에 오버워치,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10위 안에 3개가 있어요. FPS가. PC방에서는 FPS가 대세예요. 지금 우리 모바일 순위에서는 다 MMORPG죠. 지금 오딘이 1위고 리니지 M, 2M이 2, 3이잖아요. 그 뒤에도 다 뭐 삼국지 연인이 저기 기적의 거민이 다 제2의 나라 다 MMORPG 아니면 저게요. 전략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이 FPS가 PC방에서 워낙 강한데 문제는 서든어택 2가 망했었던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밟으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아. 뉴스테이가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게. 왜냐면 크래프톤에 지금 저기 50만 원 돌파 넘어서 뭐 70만 원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의 흥행에 지금 베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서든어택이 잘 돼서 서든어택 2를 내놨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냐면 서든어택에다가 2자만 붙였지 변화한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만 붙였지 아무 변화가 없어버리면 외면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핵 문제 있죠. 이거 핵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이 인도에서 얼리 액세스라고 완성되지 않은 걸 내놓은 거에서 사전 예약이 2천만 명이 나왔어요. 6월 17일 날. 그리고 구글 플레이로 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글 플레이로 받았는데 2주 만에 예약 자수 2천만 명이 총 합쳐서 4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iOS는 안 했거든요. 애플 앱스토어는. 그럼 이게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인도에서 터진 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는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못 나가니까 이름을 살짝 바꿔서 텐센트한테 서비스만 해주고 그걸로 팔고 있어요.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 게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되는 큰 시장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가 퍼블리싱을 한다는 이유로 인도가 서비스 금지해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이 PC방에서 서든어택에 밀린 부분까지 만회를 하고 이게 흥행이 대박이 터지면은 그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터진 것처럼 크래프톤이 터질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일단은 50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어제 시외의 그런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까지 일단 좋아요. 그냥 계속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배틀그라운드 이 뉴스테이 요거 나올 때까지는 계속 모멘텀이 살아서 일단 그 부분 있죠. 공모가 거품 논란이니 뭐 지금 유통 물량이 많고 기관 확약 보유 물량이 적었다. 이게 이미 그 상장일날 당시에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다 회복이 됐다고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베팅 해볼 만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